마이크를 안 켰네. 안녕하세요. 일단 주말인데 날씨도 덥고 잠도 잘 안 오고 낮잠을 좀 잤더니 잠이 좀 안 와서 방송을 조금 킬까 해서 뭔 얘기를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게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아마 그걸 거야. 어떤 이제 주식이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그래 뭐 기본적 분석책도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결론은 잘 모르겠다겠죠. 뭐 이게 높은 거다 따다는 건 알겠는데 계속 떨어지면 어떡해? 계속 하락하면 어떡해?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이 까만선이 없는 겁니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계속 했다면 이게 매수인가? 라는 고민이 있을 거고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게 매수 포인트일까?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승을 해도 고민이고 하락을 해도 고민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될까? 아마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주식을 할 때 이렇게 올랐는데 라는 걱정. 근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충분히 하락했어 라고 했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항상 늘 저도 고민인 거고 누구나 다 고민하는 거죠. 그럼 뭘 볼 거냐? 저는 20살 초반에는 세력 뭐 500만 원으로 시목 만들기 이런 책들을 많이 봐가지고 뭐 세력이나 차트를 좀 많이 봤었고 차트로 분석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림을 그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을 막 그리죠. 그러면 뭐 제 나름대로 막 기준을 잡습니다. 이게 기준이다. 그리고 하락세 이렇게도 연결하고 하락세를 이렇게도 연결하고 또 기준점을 여기서도 연결을 하고 또 연결을 하고 나름대로 뭘 잡습니다. 계속 차트로만 봤을 때는 반대로 의미 있는 하락에 이게 저점이구나. 그리고 이제점이 지지선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림을 막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도 좀 하고요. 이때가 매수 포인트였어. 매도 포인트였어. 뭐 이렇게 이제 혼자서 막 연습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차트로만 봐가지고는 만약에
이 정도 의미였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자, 저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봤다고 칩시다. 과거는 모르겠지만 그 과거의 차트는 모르겠지만 봤다고 칩시다. 우리는 여기도 보고 매수는 하진 않았어요. 단지 내가 봤던 가격대 왔습니다. 자, 이제 고민을 하죠. 아, 저때 싼 거 같은데, 내가 봤던 가격인데 10,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가격에 이 가격이 왔다고 치면 살 수 있을까요? 많이는 못 살 겁니다. 많이는 못 사요. 고점을 깼다. 고점을 깼다. 거래량도 올라왔다. 자, 매수. 자,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여기가 고점이 어딘지는 몰라요. 고점은 어딘지 몰라. 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갈 거야? 아니면 이렇게 갈 거야? 아니면 행보를 할 것인가? 전혀 감이 안 와요. 왜? 차트만 봤기 때문이고 이 전에 차트가 없는 겁니다. 모르죠. 자, 오를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도를 하지 않았을 거고,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도를 했을 거고, 행보를 하는 사람들은 보유를 했겠죠. 자, 이 차트는 결국은 과거에 기반을 한 거죠. 차트는 거래가 일어나서 만드는 거니까 떨어집니다. 고민을 하죠. 오르는 사람, 행보한다는 사람들 다 앞에서 어떤 이 저점이 매물이나 이런 걸 쳤을 때, 매물 따졌을 때 보조 지표로 봤을 때는 여기가 매물인데 여기가 무너진다? 그러면 차트 기준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죠. 1차 기준점이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2차 기준점 무너지고, 예, 여기까지 버텨봅니다. 그러면 본전이 오는 거죠. 자, 이 본전이 왔을 때는 이때 팔았어야 돼 라고 포인트를 잡는 거지만, 만약 이 기준점에서 내가 산 매수 금액보다 더 떨어진다면 심리적으로 이만큼 떨어진 거겠죠. 그러면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박탈감이 큽니다. 왜? 이 정도 상승할 줄 알았는데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더 크게 데미지를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행보한다는 사람도 타격은 입죠. 타격은 입는데 이 가격에서 살지 이 가격에서 더 떨어질지 고민을, 서로 상승 행보하는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매도한 사람은 여기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매도한 사람이 매수하는 시점은 여기겠죠. 1차 2차 깨지고 3차 들어오는 거에서 봤지만 하락이야.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분명히 벌었는데? 벌었으니까 다시 여기까지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했는데 본전치기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고민 때리는 거죠. 하락이 큰 사람은 이 정도에서 팔까? 행보한 사람도 이 정도에서 팔까? 고민을 하는 거고, 3차에 깨진 사람은 본전 왔네? 라고 생각했는데, 자, 여기서
이 앞에 지지율이 두 개 있었으니까 이게 저항선이 될 거니까 이 저항선을 뚫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떨어집니다. 심리적으로 두 번 정도 저항을 더 받는 거죠. 위에서 못 판 사람들은 계속 저항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들어왔던 이 까만 선에 들어왔던 사람도 이제 손실이 구간이 되죠. 그러면 이제 웃긴 게 그거죠. 첫 번째 까만 선에 왔을 때 매도 고민을 한번 하고요. 두 번째 왔을 때가 다시 지지선이자 저항선이 이 라인에 오면 차트를 이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뭐 저점 따져보고 뭐 저점과 고점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쪽 포인트가 이 금액이네 라고 했을 때 상승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이미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이 차트를 보고 좌절을 하죠. 아, 더 오르긴 힘들겠구나. 손절하자. 행보하려는 사람들도 아직 멀었구나. 그나마 밑에 산 사람은 이 정도에서 팔고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다가 떨어지고 나면 여기까지 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요 밑에 산 사람도 떨어져 나가겠죠. 이만큼 손실이 났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싼지 비싼지 가늠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돈을 벌기 위한 건데 지금 기준점이 없이 차트로 보면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기준점을 뭘 잡을 거냐? 하나를 가져야죠. 본인이 어떤 이제 패턴을.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어느 정도는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PBR, ROE, 배당, 자산 뭐 이런 걸로 따집니다.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의. 그리고 기준점을 찾습니다. 기준점을 찾아요. 그 기준은 뭐냐? 이따 기본성 분석이 돼야죠. 퍼가 얼마 됐고 과거는 얼마였고, 과거라는 게 뭐 기술적 분석도 과거예요. 미래를 예측하겠다고 만든 게 기술적 분석인데 결국은 과거로 만들어진 걸로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건데, 기본적 분석의 어떤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랬고 어느 정도의 성장률에 기반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할인율부터 해서 감안을 하겠다는 기준이거든요. 어떤 이제 뭐 가치관의 차이겠죠. 이런 기준으로 따지는데, 나는 이 회사가 10이야. 순이익의 10배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 ROE 성장률이나 봤을 때. 라고 생각한다면, 과거에 그 정도 순이익을 거뒀고
그 정도 성장률을 이룬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대가 얼마였는지를 봐서 이 가격대를 맞추고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정도의 금액과 이 정도의 금액이 있을 때 주가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주가입니다. 그렇지만 시총은 틀리겠죠. 근데 시총이 1000억이에요. 하락을 했는데 좀 더 하락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시켜볼게요. 여기까지 왔다고 칩시다. 그럼 시총 1000이에요. 1000인데 여기 회사에 현금이 2000억 있어요. 2000억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물건을 살 때 예를 들면 뭐 중고차를 사든 집을 사든 뭐 부동산으로 칩시다. 건물이 우리 뭐 재개발 하잖아요. 재개발 건물값 치는 게 아니라 땅값으로 치잖아요. 분양권을 배제하더라도. 이 회사가 시총은 1000원인데 2000원 있어. 뭐가? 땅값이. 혹은 현금이. 우리가 박스 하나 열었는데 이 회사가 1000원에 팔게. 근데 열면 2000원 있어. 이거 사잖아요. 경영자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거야. 왜? 1000원 가지고 2000원 대비가 있으니까 못 먹어도 본전이라는 거죠. 본전 이상은 본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 또, 뭐, PBR도 마찬가지 이제 뭐 부동산으로 치면 그런 거고, 현금 자산으로 쳐도 그런 거고, 배당? 아니, 한금알이죠. 고배당이라면. 자,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1000원 주는데 500원 줘요. 배당은. 1000원을 파는데 500원이면 배당 50%잖아요. 안 팔죠? 이런 경우는. 안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또 예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실제로 다 있는 일입니다. 뭐 뉴스 신문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단기 투자의 단점이랑 부분들을 보셨을 건데, 이런 겁니다. 자, 길게 보겠습니다. 길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상향을 했습니다. 최소 10년을 바라볼게요. 그러면 주가는 우상향이 맞겠죠. 기업의 자본이 계속 쌓이고 성장률이 했다면 좋은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예시를 드는 거고, 저는 여기에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배당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그림만 보고 이걸 생각했다는 사람들은 시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100만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만원을 줘요. (1%를) 배당을 주는 거죠. 1%를 배당을 줍니다. 근데 이 회사의 배당 성향이 30%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1년에 2배 봅니다.
자, 극단적으로 ROE가 100%라고 칩니다. ROE가 100%라고 칩니다. 자, 1년 지나면 101만원이 되겠죠. 제가 재투자를 할 겁니다. 일단 뭐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냥 재투자도 하기 싫다, 그냥 만원 가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2배 벌었어. 이 회사 자본으로. 이 회사 자본도 100만원이고 나도 100만원이야. 일단 2배 본다고 칩시다. 그리고 배당 30%를 줘. 2배 벌었으면 2만원을 벌었겠죠. 2만원에서 여기서부터 사실 전제 조건이 잘못됐죠. 3천원을 줘야 맞겠죠. 어떻게 할까요? 좀 더 계산을 쉽게 30% 이런 거보다 100%로 할까요? 100%? 그게 좀 계산하기 저도 쉬울 것 같고, 100% 성장에 100% 배당 성향을 가진, 순이익을 다 돌려준다, 다 배당으로 돌려준다, 그리고 내가 100% 지분을 가진 사람, 뭐 이렇게 따져볼까요? 그래서 만원을 받아서 1년 뒤에 이 회사가 1년 뒤에 101만원 자본 가지고 벌면 만원에 2배로 벌었으니까 만원, 101만원에 대해서 2배로면 200일이지. 배당 성향이 100이고 성장률도 100이고, 성장률이 100% 되면 안 되는데, 아유, 좀 헷갈리네. 저도 헷갈립니다. 다르게 설명했다. 나도 헷갈리는 거래. 저도 헷갈립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잠깐만요.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글자로 안 쓰고 뭐 엑셀이나 이런 걸로 좀 보여줘야 좀 쉬울 건데, 차트로 보는 게 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기업은 우상향하는 걸로 되고, 이 땅에 이때 배당을 1% 받는다고 치고, 기업이 계속 흥정을 하면서 내가 가진 투자금이 배당 성향에 따라서 계속 성장을 하겠죠. 배당 수익률이 기업의 성장한 만큼. 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처음 시작은 1%였지만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률, 배당 성향에 따라서 나는 가만히 있지만 시가 배당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물론 이 기업 가치도 올라가 있을 거고요.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나는 3%씩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 결론은 뭐 이제 10년까지 지났더니 10%가 지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점의 기준점에서 샀기 때문에 10%는 주식의 하락이든 상승이든 횡보를 하든 10%는 매년 가져가게 됩니다.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주까지 회사가 제가 떨어진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이건 주가일 뿐이죠. 근데 10%씩 계속 가져갑니다. 근데 상승을 했다. 10%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호가 단위가 틀려지죠. 100원 단위 호가, 1000원 단위 호가, 만원 단위 호가. 이 시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호가에 따라서 계속 금액이 변동을 합니다. 호가 단위가 점점 커지죠. 무슨 말이냐면 장기 투자했을 때 장점 중에 하나는 이 호가 가지고 주가가 1000원 단위였던 거랑 1000원이었던 거랑 만원이었던 거랑 틀립니다. 호가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퍼센트가 틀려져요. 이때 산 사람들은. 이때 산 사람들하고 완전 다른 거죠. 배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 산 사람들은 시세를 제외하고라도 조금만 호가 올라도 틀려질 뿐더러 배당 성향이라는 건 순이익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순이익이 계속 커지고 있을 뿐이고 주가가 이렇게 가더라도 사실 10%라고는 하지만 10% 이상이 되는 거죠. 알파가 되는 거죠. 이걸 계산식이나 어떤 인터넷이나 책을 보거나 워렌 버핏 관련된 분들이나 아니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강조하시는 분인데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무조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꾸준히 봐야 되고요. 꾸준히 보고서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려면 기준점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기준점이 뭐냐 이러면 저는 마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도 저는 안전 마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진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파나 PBR이나 순현금 자산이라든지 ROE, 배당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담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만한 여력이 있는 회사야만 불경기에 살아남지, 안 그러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따집니다. 내가 어떤 기업을 볼 때 내가 배당이 현재 5%를 받는다. 근데 유보율이 많다. 유보율도 저는 안전마진으로 봅니다. 유보율이 많고 5%를 준다. 그리고 실적이 한 해, 두 해 정도는 적자는 감안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업종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인지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기보고서는 꼭 봅니다. 사업보고서를 보고 분기보고서를 보고 결정을 하죠. 대신 저는 5%씩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 년씩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게 생기죠. 최소한 하나 잃지는 않는다. 배당 받고 나오니까. 3년을 버텼다 그러면 15% 가져가는 거죠. 행보를 하더라도. 좀 더 하락했더라도 나는 이미 15% 가져간 거고.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준 없이 단순히 하락했다, 상승했다, 기준점을 못 잡잖아요.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비슷한 시점에 매출이나 순이익을 가졌을 때의 주가가 얼마였는지를 보면서 그걸 기준으로 잡는 거죠. 기준으로 잡고 현재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의 기준점은 분명히 실적이 과거에 있다라는 거죠. 없다면 보류하면 됩니다. 기업에 투자할 때는 많습니다. 과거에 이런 기준점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측보다는 포기를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마진이 없다면. 과거에 없다고 치면 배당이라든지 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마이너스로 지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하자면 어떤 기준점에 자신의 어떤 기본적 분석이 결국은 좀 필요하다. 차트로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어느 정도 기본적 분석은 해 가면서 안전 마진이라는 개념이 책에 있는 그런 마진뿐만 아니라 배당, 순자산, 현금, 유보율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투자를 해야 어떤 거기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을 건데, 만약에 적자로 그래도 유보율이 높으면 턴어라운드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괜찮죠. 근데 현금도 없고 올라가는 기업이라면 좀 더 지켜봐야 돼도 되고, 투자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급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만약에 내가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많은데 그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 편해집니다. 샀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보다는 그냥 내 돈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게 좋고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기준점을 모르니까 비싸다 싸다의 어떤 기준을 모르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업계 평균 자체 기업 내에서도 비싸다 싸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자신만의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죠. 그런 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뭐 이제 그걸 위해서 뭐 차트상으로는 흐름을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짧게 생각하면 매수 매도 포인트에서 참고용으로 쓰는 거지, 주식의 차트로 절대로 기준을 잡지 마세요. 그런 트레이닝은 과거에는 차트만 본 것들도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요즘 트레이닝도 기본적 분석은 해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차트만 보고 혹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제 기본적 분석 안에서 차트를 참고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보조지표도 그런 용도의 참고종이지 그게 주식에 투자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방송을 끝내고, 지금 헥토 이노베이션이라고 요청하신 분이 있는데, 분석 관련돼서 요거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송 종료하고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